비트와이즈의 알트코인 ETF가 승인 3시간 만에 보류가 됐습니다. 시장은 왜 또 이렇게 흔들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을 준 비트와이즈 ETF 승인 보류 사태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와이즈 ETF가 긴급 보류라는 그 뉴스가 떴습니다. 해당 사건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먼저 비트와이즈 ETF가 승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7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비트와이즈의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 ETF 전환을 가속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단 3시간 후에 SEC 본부에서 즉시 보류 결정을 내리며 ETF 전환 절차가 무기한 멈추게 됐습니다. ETF 상장하려다가 다시 없던 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일단 뒤에서 왜 그랬는지 한번 더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떤 ETF였기에 이랬나, 비트와이즈 ETF는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코인 9종으로 구성이 된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ETF로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거래를 할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포함된 10개 코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와이즈 인베스트먼트 사이트에서 제가 추출해 왔거든요.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게 74.6%의 비트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입니다. 13.7%. 세 번째 지금 핫한 XRP죠. 리플이고요. 네 번째 솔라나. 이 대표 알트코인 3개는 들어가 있고요. 이후에 에이다 0.9%. 그다음에 수익코인 신규 코인인데 0.4%. 그다음에 체인링크 0.4%. 그다음에 아발란체 0.3%.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폴카닥 0.3, 0.2 순으로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중 그 XRP하고 에이다처럼 SEC와 분쟁이 있던 코인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규제 리스크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왜 보류가 됐을까? ETF 승인은 SEC 내 일부 부서에서 먼저 승인이 됐었나 봐요. 트레이딩 마켓이라는 부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SEC 본부에서 룰 431 조항을 근거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속성 승인에 대해 내부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빨리 승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니 본부라고 그러면 뭐 SEC 위원장을 포함해서 기타 간부급들이겠죠. 룰 431을 근거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SEC랑 법적 분쟁이 있던 코인들을 포함시키는 거 아니다라는 조항입니다. 근데 우리 그 지난주에 암호화폐 3법 그 미국 의회를 통과했었죠. 클라리티 법안에 의해서 가장 혜택받는 코인도 이런 그 증권으로 그동안 분리됐었던 그 XRP, 에이다, 솔라나 등이었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아직까지 그 SEC나 또 이 코인 뒤에서 조종하는 우리 코인 세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승인을 하면은 뭔가 좀 불리한 게 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SEC 내부에서도 알트코인을 ETF로 묶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보네요. 네, 어차피 이거는 전 될 거라고 봐요. 그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 때처럼 얘네도 처음에 막 언론사를 통해서 된다 뭐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그런 뉴스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반복했었거든요. 아마 알트코인 불장을 앞두고 이런 뉴스로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 시장 영향은 그럼 어떠냐?
ETF 지금 보류 소식 직후로 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 주요 알트코인이 단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보였는데요. 꼭 그 이 소식 때문에 하락했다고는 뭐 볼 수는 없겠죠. 지금 도미넌스도 그동안 한 9일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급속도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따 제가 이 뉴스 영상이 끝나고 또 차트 분석 시간에 해드릴 건데 이것도 지금 단기 반등을 하고 있어요. 도미너스가 상승하면 알트코인들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시적 보류일 뿐 결국 ETF는 시간 문제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은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인가 봐요. 일시적인 보류고 결국은 ETF는 시간 문제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흐름처럼 알트 ETF도 결국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번 사태는 SEC 내부 입장 정리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존의 그 게리 겐슬러죠. 예,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분들도 현재 SEC에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친암호화폐 위원장이 SEC 위원장으로 됐죠. 예, 그분과 함께 들어온 또 간부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들의 서로 그 기싸움도 있을 것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고 알트코인 ETF 시대는 이미 뭐 시작이 됐죠. 이더리움을 필두로. 예, 그래서 이제는 속도 조절 국면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제가 봤을 땐 뭐 한 빠르면 뭐 2달, 3달, 예, 뭐 늦게는 뭐 연말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곧 다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 뒤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각종 지표들을 보면 그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한 저의 전략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볼게요. ETF 기대감이 큰 코인 위주로 분할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단기 급락은 매집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향후 ETF가 진짜 승인이 됐을 때는 이 가격이 이제 정점으로 치닫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해당 뉴스를 주시해야 된다. 예. 요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이 영상에 쓰였던 요 파일은 제 네이버 블로그 화면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하고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에 대한 주된 내용들이 블로그로 포스팅이 됩니다. 여기 오시면 예, 자료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요 보시고 이런 알트코인들로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비트코인 차트,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렇게 차트 순서대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은 약 그 118K 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이번 주 내내 쳐놓았던 박스권 115에서 123K 박스권에서 옆으로 횡보 중이고요. 이 상승 최근에 가장 가까운 상승 트렌드 선을 그어놨었더니 빨간색 선이죠. 예, 여기에 닿고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무너졌을 때는 다음 추세 라인을 다시 한번 더 그어야 돼요. 예,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저항은 지금 현재 115K 정도. 예, 여기가 무너졌을 때 좀 한번 가격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대책을 좀 세워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 선, 이거 21선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116K 정도 되네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결국은 이 123K를 넘어서 제가 네, 이번 주 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그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4월부터 시작된 이 비트코인 상승 파동에 그 피보나치 확장 레벨로 저는 134K 1차 그 다음에 저는 141K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조정이 지금 그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이 기간 조정이 끝난 뒤에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거고 이 123K 신고가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가격대를 주목하고 있다. 134, 141. 하지만 저는 어찌됐던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원화로 약 한 8천만 원 중후반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물량, 업비트에 있는 물량들은 이번 파동에 전부 다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 이번에 올라오는 상승에 분할로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생각했던 이 부분들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150K 보시는 분도 있고, 또 200K 이상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면은 비트코인으로서 충분히 수익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최소 어깨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나오는 상승에서는 비트코인을 부분 매도를 할 예정이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머리를 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머리를 만약에 봤어요. 꼭지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요때 다 파는 것도 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빠질 테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때 파는 거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정점을 찍었을 때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과 열기가 엄청날 거거든요. 모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코인이 더 간다고 하고 사이클 탑은 한 10월 정도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6년 상반기까지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뉴스도 쏟아질 것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걸 잘 몰라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하락의 시작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1년 때 성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런 이유가 그런 거죠. 계속 갈 것 같고 그랬던 그 초보자적인 마인드, 그 마인드 때문에 물량을 결국은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제가 12월 달부터 비트하고 이더는 물량을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보여드릴 건데요. 매도를 했었고 이제 비트코인도 많은 물량이 남지는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물량을 이번 상승에 다 정리를 할 거다 거의. 그리고 이더리움은 일단은 계속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파란색 여기 200일선, 파란 선이 200일선인데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건 없거든요. 결국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200일선을 터치하고 이게 밑으로 다시 빠질지 아니면 올라가서 21선에 부딪히고 또 빠질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고 또 한 번에 비트코인 랠리가 나올지 이거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빠질 때 뭔가 차트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계속 빠지기만 하니까 이럴 때 본인의 그 코인들이 알트코인이 되겠죠. 도미넌스를 보고 매매를 하실 거면 알트코인들이 물렸던 게 본전이 왔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좀 크게 나서 그런 행운을 얻으셨다면 분할 매도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코인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셔야 돼요. 매도를 안 하시고 계속 들고 있다가 불장 꼭지에서 다 팔아야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준비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일단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21년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그 알트코인 차트들을 좀 볼 건데요. 앞서 그 뉴스에 설명드렸던 비트와이즈 ETF 비중이 높은 그 이더리움, 리플 XRP, 그 다음에 솔라나 요 세 개의 알트코인 한번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 먼저 이더리움을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지난번에 설정해 놨던 이 3,500선 이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닿았다가 들어 올려주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예, 해당 부분이 강력한 지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할 때도 저항으로 작용했던 선이었잖아요. 3,550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반대로 이게 깨졌을 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중요한 가격대다. 만약 이 선이 지금 현재 이 가격 조정에서 깨지게 된다면 여기 하단 21선 빨간 선
3280불, 3300불까지도 건강한 조정으로 보시고 해당 가격이 왔을 때 이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6월 22일부터 저점 찍고 이렇게 상승한 이 파동에 그동안 그 조정다운 조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에선 좀 요 정도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단기적인 그림 봤고요. 이렇게 이더리움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저는 이 로고 차트거든요. 로고 차트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선을 그어보면 21년도 고점 선을 쭉 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분 바닥 저점 부분을 이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0만원 초반까지 한번 찍었었잖아요. 올해 그 이더리움 쭉 밀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그 확장 값을 좀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위에 노란 선까지를 측정을 하면 피보나치 확장을 좀 대입을 해보면 이 노란색 선을 이더리움이 돌파했을 때는 그 고점들을 이어놓은 선이죠. 고점들을 이어놓은 선. 둘, 셋. 여기를 만약에 뚫고 들어갔을 땐 여기 뭐 피보나치 단기적인 저항들은 있어요. 4,500불, 그 다음에 뭐 5,180불, 마지막에 6,450불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저는 여기서 상승을 해서 1.618 구간인 8,000불, 그 다음에 최대 2.618 1,500불까지 이번 그 이더리움 이번 사이클의 그 고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0불, 1,500불. 물론 그 뭐 5,000불이 넘는 순간부터는 계속 저는 뭐 분할로 매도를 할 겁니다. 오를 때마다. 한 번에 이 고점에서 다 팔 수는 없어요. 항상 분할로 팔아 가셔야 된다. 아까 도미노스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다음은 XRP를 볼 건데요. 리플은 지금 이렇게 좀 차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추세에서 추세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대칭 삼각형 구조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 패턴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만큼 C 컨트롤 V 눌러서 이걸 옮겨서 여기 밑에 이 하단에서 돌파했던 부분을 했을 때 지금 거의 이 대칭 삼각형 구조의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도달했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맞거든요. 여기서 더 빠지게 될지 아니면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게 될지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만약에 정말 알트 불장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 삼각형 대칭 구조에서 진입했던 구간에서부터의 길이, 이 길이를 복사를 해서 여기 돌파했던 이 시점에서 하면 대략 그 6.7달러 원화로 한 8,000원에서 만원 돈인가요? 대충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 1,380원 정도니까 환율이 6.7불 아마 거의 만원 부근이네요. 9,000원은 좀 넘는 돈. 이 가격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의 XRP에 대한 시각입니다. 네, 다음 솔라나 차트도 한번 볼게요. 솔라나도 리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추세선을 제가 미리 그어놨었는데 이 선도
보면 삼각형 구조에 이제 그 상단 부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지금 두 번 지금 쌍바닥 패턴 하단 지지를 받고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요 상단 라인을 돌파했을 때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상단 돌파하면 요 길이만큼 또 한번 1대1에 또 그 비율로 가거든요. 차트 패턴상. 그러면 대략 여기 이 넥라인이 형성이 되겠죠. 이제 얘가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를 트라이 해서 여기를 넘기는 시점에는 요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요 모습이 이 길이만큼 한 번 더 간다고 봤을 때 대략 660달러 원화로 660달러면 660불 곱하기 1380원으로 할게요. 1380원 하면은 약 91만원 돈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네,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는 모든 사항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 코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좀 밝힙니다. 네. 뭐 지나가기 아쉬워서 한 번 더 볼게요. 이거 토탈3 그 엊그제 이틀 전에 나왔던 분석 영상인데 요 빨간색 전체 토탈3 시총을 넘겼을 때 우리 토탈3가 뭐였죠? 비트 이더를 뺀 나머지 코인들의 시총 합이죠. 그래서 우리 그 5천억 이하 또 그 실제 메이저 코인 아까 봤던 그 세 가지 이더리움, 뭐 리플, 솔라나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큰 반등이 언제 올까 했을 때는 이 빨간색 선을 넘는 순간부터 왔었다고 제가 그 우리 21년 요 프랙탈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고점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기는 순간부터가 이제 알트 불장이고 김치 프리미엄도 낄 것 같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알트 부장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그 오늘 그 뉴스부터 비트코인 차트도 봤고요. 도미넌스 봤고 그다음에 그 비트와이즈 ETF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이 큰 그 상위 알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 세 개를 그 차트 제 개인적인 견해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서 같이 좀 소통하고 저도 이제 코인 유튜버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인지도도 많이 없고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시간을 좀 갖고 싶으니까 댓글이 하나도 없으면 조금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인함의 코인시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